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한킴벌리 육아포럼 MC 예비부모 김임입니다. 초보 엄마 아빠의 든든한 육아 길잡이 유한킴벌리 육아포럼에서는요, 육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예비 초보 부모님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미술을 통한 우리 가족 힐링법을 강의해 주실 지성미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폴링인아트 아동 심리미술 브랜드 대표 지성미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아이들과 부모님들, 시니어들까지 심리미술 수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성향과 기질을 파악해 왔습니다. 그 기질을 통해서 본인들의 장점을 찾아드리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힐링할 수 있는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술을 통한 우리 가족 힐링법, 과연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미술로 가족 모두가 힐링되는 방법 너무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이들 같은 경우 언어적 표현 능력이 아직은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이라든지 마음을 정확하게 부모님들에게 전달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음악, 미술, 무용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0세, 2세 어린 친구들에게 소통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쉬운 표현 능력이 색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꾸준히 가르쳐 본 결과 아이들의 진행 중인 감정 상태, 또 불안도, 스트레스 지수가 좋아하는 색감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와, 굉장히 좀 신선한 것 같은데, 그러면 색으로 소통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언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데, 아이가 울고 있다면 왜 우는 건지, 또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건지, 아니면 화나는 건지 피곤한 건지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컬러로 마음을 표현하게 해보는 거예요. 컬러로 화가 났을 때는 빨간색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졸릴 때는 보라색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아이와 엄마와 함께 규칙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각화하는 연습을 해두면 그것을 부모가 알아차려서 부모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또 아이들은 그거를 잘 소통할 수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사실 기질이라는 게 아이가 어떠한 자극을 받았을 때 반응 패턴이거든요. 자극이라 하면 여러 가지의 새로운 돌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아이들이 웃는 아이도 있고 또 우는 아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의 기질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컬러와 함께 파악해보면 훨씬 부모님들이 인식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어떤 색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성향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일까요? 네, 폴링인아트에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을 만나왔습니다. 데이터적으로는 25,000건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 저는 아이들을 수업하면서 우리 보통 남자아이들은 파란색을 선호할 것 같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나 수업을 해보면 80% 이상이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네. 빨간색은 기본적으로 비스펙트럼의 파장이 가장 긴 색깔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시선을 끄는 색깔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강렬한 에너지와 열정을 나타내는 것이 남자아이들에게 유독 더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고 활발한 남자친구들은 빨간색을 매우 좋아합니다. 또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차분한 남자친구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파란색을 좋아하는 남자친구들은 책 읽는 걸 좋아한다든지, 또 조용한 블럭놀이라든지 레고 만들기를 좋아하고, 또 감정 표현이 서투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색은 매우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들이 좋아하는데요. 노란색은 인간의 뇌가 판독하기 가장 어려운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공간에 노란색이 많아지면 메스꺼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노란색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남의 언어적인 피드백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조그만 뭐 부정적인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의 그냥 가벼운 농담에도 굉장히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부모님께서 참고해 두시면 훨씬 육아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좀 바꿀 수도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채색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따뜻한 색을 좋아하게끔 뭔가 장난감이나 숟가락 같은 거를 뭐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주다 보면은 저는 원래 무채색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따뜻한 색이 좋아요 라고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네,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심리미술 수업을 진행하러 온 친구들 중에 학습식 영어 유치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울하다거나 또 친구들 사이에서의 사회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 완벽주의 때문에 언어적 발현이 늦은 아이들을 요즘 최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은 대부분 무채색이나 차가운 색감의 색을 선택하는데요. 그러나 현재 그 모습 그대로 평생 그 색을 좋아하고 계속 우울하지만은 않겠죠. 그렇죠. 얼마든지 감정과 환경은 변화할 수 있고 좋아하는 컬러도 달라집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따뜻하고 좋은 분위기 그리고 포근한 스킨십 또 상냥한 말투와 뭔가 결과만으로 평가하지 않는 그런 어른들의 태도가 아이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주어서 당연히 자기가 좋고 마음이 편안하면 따뜻하고 예쁜 색들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고요.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변화를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밝아졌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의 우울감은 성인의 우울감과 다르게 무기력하고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우울한 친구들이 회색이라든지 검은색을 반복적으로 찾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이 꾸준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색깔만 유지하고 그 색깔만 좋아한다면 전문가를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색으로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면서 부모님 또한 자신의 성향과 기질을 한번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톤을 좋아하고 어떤 색 넥타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아니면 블라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떤 성향과 기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아차리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인 아이와 부모는 서로 다른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대해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아이를 존중하면서 세심하게 육아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어떤 색을 선호하고 부모의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서 그 아이도 그 색을 선호하고 부모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닮아가게 되는 걸까요? 다 사람마다 각자 자신의 그런 생각과 마음이 다르듯이 부모와는 또 별개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이 다를 수 있는데요.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잣대, 특히 뭐 이공계 계열의 부모님이시라든지 아니면 좀 엄격한 그런 부모님들은 차갑고 무채색 톤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조금 감성적이고 또 감정의 폭도 큰 부모님들은 따뜻한 색감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옳고 어떠한 것은 그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모두 다 뭐 이성적인 부모가 옳고 감성적인 부모가 뭐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의 기준은 뭐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부모가 아니라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부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감정 기복이 있고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불안하고 눈치를 보고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감정도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성향을 객관화하여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선호하는 컬러가 부모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남녀 관계를 봤을 때도 비슷한 사람끼리는 서로 많이 다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와 아이도 선택하는 컬러가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할 때는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다투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 우리 모두
우리 가족 모두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를 좀 파악한 뒤에 이제는 색깔로 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활동들이 좀 있을까요? 네, 오늘은 부모와 함께하는 감정놀이 색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아이들은 감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감정을 여러 가지를 인지시켜주면 좋습니다. 화가 날 때는 빨간색, 기쁠 때는 핑크색, 엄마랑 놀아줄 때는 초록색, 이런 색으로 그 감정에 대해서 컬러를 입혀보는 거죠. 그러면 말이 서툰 친구들도 조금씩 그 감정에 대해서 인지하기도 하고 엄마와 소통하고 교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또 놀이를 진행해 볼 건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몬스터 그림과 함께 컬러로 한번 감정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5가지 병 안에 네. 미미님이 색깔을 칠해 보시고 제가 그 컬러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맞춰 오, 볼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이거는 네. 혹시 화나 뭐 분노 같은 그런 건가요? 아, 요거는 이제 excited, 호기심이 가득한 흥분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 연두색은 편안할 때의 색감인가요? 맞습니다. 네, 컬러 몬스터를 보니까 네. 되게 대부분은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섬세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미미님들이 느끼는 그런 예민한 오감적인 감각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는 열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호기심이라든지 그런 감정적인 컬러가 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감이나 여러 가지가 민감도가 높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불안도라든지 긴장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 편안한 음악을 듣는다든지 휴식을 취한다든지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확실히 이렇게 다양하게 색칠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나의 그 감정의 컬러를 여기다 담다 보니까 네. 뭔가 시각화가 되죠. 네. 그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자기를 거침없이 컬러와 여러 가지 미술 활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부모님께서 좀 캐치하실 때 도움이 되고 또 어른들도 아, 나는 이런 색을 좋아하는구나. 아, 내 감정은 지금 이렇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색채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를 진행해 봤는데요. 지금 했던 이 놀이 역시 엄청나게 유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강사님과 함께 다양한 강의를 들어봤는데 맘큐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벤트 참여하시면 다양한 사은품도 드린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려 볼 거고요. 저희 다음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로 인사드리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 화이팅! 안녕!